자, 민주당에서는 오후 4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를 앞두고 박찬대 당대표 이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자, 일단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이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금 사법 내란을 제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물론 탄핵은 물론 다른 수단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읽히는데 탄핵 말고 다른 수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변인? 계속 보시면. 일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모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부수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도 폭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쨌든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헌법기관인 법원과 모든 기관들을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불복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고요. 근데 이 발언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설득력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설득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을 지금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야 가슴 뻥 뚫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도층이라든지 국민 전체적인 여론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꾸 계속 이제 비교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런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요? 헌법에서 3심제를 규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의 최종심에 대해서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대선 개입 또는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내란죄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란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무력화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느 당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의총에서 여러 가지 탄핵 같은 것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번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열은 상태인데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 이렇게 좀 한 발 뺀 듯한 모습도 있어요.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한 발 뺀 듯한 모습.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네, 일단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민심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초선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민심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당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짓밟혔다라고 느껴지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월 1일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인원이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민심이 지금 요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 주권 그리고 선거의 정당성,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의원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의 수장인데 굉장히 너무나 정치 일정에 맞춰진 속도로 굉장히 빠른 이런 처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네. 6만 쪽에 달하는 그 방대한 양을 예. 이틀이다, 9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정말 무슨 AI 판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런 풍자가 나올 정도인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예. 절차적으로 정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지금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근데 네, 이게요. 말씀하시죠. 예. 이게 민심이라고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초선 의원들이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초선 의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많은 분들께서 특히 더민주혁신회의가 원외 집단이었는데 31명이 원내로 진입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초선이거든요. 이러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에게 공천을 줬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고마움으로써 예. 사실상 마음속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의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 의총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